이번 영상에서는 생활대책 용지 불법 전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전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구가 지구 지정되고 나면 생활대책 대상자들에게 여러 루트를 통해 전매에 대한 제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부터 동네 지인들까지 아주 다양한 루트로 가격을 제시하며 전매를 제안합니다. 이때 거래되는 가격을 흔히 초피라고 합니다. 생활대책 용지 수분양권의 최초 권리가액이라는 뜻이겠죠.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매수자는 권리 확보 서류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서류들의 작성을 요구합니다. 각종 영수증 및 약속어음은 물론이거니와 매매계약서, 보증계약서, 공증위임장 등 각종 위임장, 거래사실 확인서, 명의변경 신청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권리포기각서를 포함한 상속포기각서, 양도각서, 이행각서 등 무수히 많은 서류와 수통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발급을 요구합니다. 특이한 점은 매도일란은 서명 날인을 철저히 하는 반면 매수일란은 빈칸으로 남겨둔다는 점입니다. 이는 차후 매수인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차례 전전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최초 매수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권리가액이 상승하면 다른 매수자에게 상승한 만큼의 권리금을 차익으로 남기고 매각합니다. 이런 매각이 수차례 반복되어 생활대책 용지의 공급이 임박할 무렵 또는 분양 공고 후 시행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행사가 최종 매수자가 됩니다. 심한 경우 최초 매매가, 즉 초피가 1,000만 원이었던 권리가액이 최종적으로 7천만 원 이상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주민인 생활대책 대상자가 본인의 수분양권을 매각하고 짧게는 1, 2년에서 길게는 4, 5년 후 사업 시행자로부터 생활대책 용지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무렵 최종 매수자는 생활대책 용지 공급 절차 중 첫 번째 행위인 조합 구성을 위하여 본인이 전매로 확보하고 있던 생활대책 대상자들에게 조합 구성에 필요한 서류들의 작성 및 발급을 요구합니다. 조합이 보관해야 하는 조합 가입 신청서와 각서 및 열람동의서,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위임장, 공증을 받기 위해 공증인가 법인에 제출해야 하는 공증용 위임장 등의 서류들의 서명 및 인감 날인을 요구할 것이며 그에 따라 최소한 공급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4통 및 주민등록등본 3통 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주민인 생활대책 대상자는 최종 매수자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뿐더러 누구인지 성명조차 알지 못합니다. 최초 권리를 매입해간 최초 매수자 정도를 알거나 초피 거래를 해준 부동산 업자 또는 지인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수통의 인감증명서 등의 발급과 인감도장 날인 등을 요구한다면 순순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불법 전매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한 경우 매매 대금의 반환 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대책 용지는 통상 작게는 20여 명에서 많게는 50명 이상의 권리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분양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시행 사업을 위해 사전 전매를 통해 권리를 모은 최종 매수자가 기대만큼의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전매로 취득한 권리를 원소유자들과의 분쟁 등으로 조합 결성에 실패하는 경우, 그리고 조합 간 서류 좋은 필지를 공급받기 위해 다수의 조합이 동일 필지에 매입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필지 추첨이 이루어지는데 추첨에 탈락한 경우 역시 매매 대금의 반환 등의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매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등에 근거하여 개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토지를 수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활대책 용지는 이주 대책에 포함되어지며 이주 대책에 대한 전매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을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를 제한합니다.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역시 택지개발촉진법과 똑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두 법률 모두 대통령령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1회에 한해서 명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은 특이하게도 이주 대책 자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예외사항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을 통한 예외 규정이 없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토지 등의 보상가액과 영업 및 농업 손실보상 및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로는 생활의 근간을 상실하는 생활대책 용지 대상자인 원주민의 이주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처의 장만 또는 새로운 직업 등의 선택을 위해 상당한 비용의 지출이 필연적인데 그 비용 등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전매를 택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본인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임차농들의 현실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전매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대부분의 생활대책 용지 대상자인 원주민분들은 자금 조달의 한계, 복잡한 조합 결성, 늘어지는 사업 기간, 경험의 부재 등 어려움에 직면하다 보니 생활대책 용지 권리자들이 함께 모여 조합을 결성하고 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시공 및 분양한다는 계획을 세우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한빛에서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원주민의 권리와 법무법인 한빛의 노하우, 그리고 투자기관의 자금을 합쳐 공도사업을 추진한다면 상기의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주민은 경험 많은 법무법인 한빛에 권리를 위탁하고 법률 전문가인 한빛은 조합원들 및 그들의 권리를 관리하고 조합을 결성하며 시행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진행시키며 투자기관은 그에 따른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조합의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라면 원주민인 생활대책 대상자 여러분은 본업에 집중하실 수 있으며 차후 사업 종료와 함께 배당을 받아 불법 전매 시보다 몇 배의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 사무소는 20여 년 전부터 이기 신도시 및 혁신도시 원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사하는 업무에서 출발하여 최근까지 각종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원주민 이익을 위해 활동해온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롭게 생활대책 용지를 활용한 원주민과 상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개발지구에서 다수의 소송 등을 진행해왔으며 대표적인 사례들을 꼽아본다면 토지 보상금 증액 사건과 이주자 택지 분양가 인하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남 여수지구 토지보상금 증액 사건은 100여 명의 대상자분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사업 시행자와 토지보상금 사건을 진행하여 120여억 원의 승소 후 나눠드린 사건이었으며
이주자 택지 분양가 인하 소송은 광명역세권지구, 부천문박지구, 성남 여수지구, 광주 효천지구 등 수많은 지구에서 작게는 1,200만 원에서 5,500만 원까지 사업 시행자로부터 반환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많은 이주자 택지 및 생활대책 용지 관련 소송을 20년 가까이 수행해온 김용모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한빛에 몸담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모 변호사는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등 수많은 개발지구에서 생활대책 용지, 조합 결성 등에 관한 업무 대행 및 자문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용모 변호사와 함께 그동안 수많은 소송과 조합 업무 대행 및 자문을 수행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모두 쏘아부어 여러분께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대책 용지 대상자 여러분, 완벽한 법률 지식과 풍부한 경험, 탄탄한 자금력을 갖춘 저희와 함께 성공 사업을 함께 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